인베디드 DB는 뭐 내용 한번 더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참고 자료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상으로는 다 끝났어요. 저희가 뭐 봤을 때 DBMS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DBMS는 전체 DBMS는 아니에요. 확실히 선을 좀 그으셔야 돼요. 저희가 학부에서 배웠던 DBMS 전체는 아니고 기술사 시험에서 출제하는 유형들, 여태까지 출제해왔던 뎁스 범위 내에서 실제로는 요약을 해놓은 정보예요. DBMS를 하루에 끝냈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학부에서는 6개월짜리 수업이고 책 자체도 두께도 달라요. 내용도 뎁스도 완전히 달라요. 실제로는 우리 기술사 시험 아니고 감리사 시험도 이틀 해요. 뎁스도 훨씬 더 깊어요. 거기는 시험을 푸는 거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제 기술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기술사에 여태까지 기출됐던 문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론적인 거고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에 포커싱 돼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공부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암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처럼 뭐 두음 따서 암기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어떤 용어에 대해서 암기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일단은 중요해요. DB 쪽은. 그래서 DB 쪽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만 확실하게 먼저 다져 놓으시면은 향후 응용되는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 신기술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시스템 구조도 외울 거 많고 네트워크도 외울 거 많아요. 보면은. 그런데 그런 어떤 다른 도메인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이해가 기반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요 토픽, 기출, 경향 분석 이런 것들 보고요.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한 15분 정도만 얘기하고 5시 반에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요 토픽들이 다 원론적인 내용이에요. 정규화.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 정규화를 아까도 봤듯이 이론적인 내용에가 실제적으로 어떤 구성에 대한 내용들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섞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이다. 모델링 역시 마찬가지죠. 개념물 관계도 가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념, 논리, 모델링 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어떤 트랜잭션 상에 대한 것들. 그래서 특히 병행 제어나 복구에 관련된 것들은 한번 보셔야 되고요. 품질 나오면 프로파일링, 클린징, 메타, 그리고 데이터 품질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통합은 통합 전반적으로 데이터 통합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 통합 같은 경우 ETT 툴 써도 통합이에요. 그런 것들도 통합이 데이터 모으는 거잖아요. DW 하면서 쓰는 것들. 아까 DW 뭐였어요? 주통시비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통합적 DB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데이터 통합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정책. 아까 말했듯이 아키텍처. 그렇죠. 아키텍처,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품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다라고 좀 생각하시고요. 분석 활용 쪽은 DW 올랩 쓰는 거고요. 정보계 시스템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내용하고 실무적인 내용도 조금 같이 고려해서 고민해서 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분석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마이닝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보시고 얘는 빅데이터, 그렇죠? 샘플 데이터 통해서 모델 만들고 나서 빅데이터 가지고 확 부어가지고 분류해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이론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요. 오히려 품질 통합 이런 것들은 뭐 경영이나 이런 쪽, 어떤 거버넌스 체계하고 연동해서 문제가 나오지, 제만 딸랑해서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들은 많이 없다라고 보시고, 이런 것 쪽에서 조금 집중해서 이론 내용들을 조금 이해를 좀 집중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볼게요. 한번 기출문제. 110에, 와, 110에 난리 났어요. 좀 DB 공부 안 했을 텐데 응용이 5문제나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DB 공부 안 했다고. 그래서 내용상을 보면은 컴시용 쪽에서 봤을 때 뭐 볼게 NoSQL DB는 그냥 DB 나오는 거 CDC 이게 데이터 이관에 관련된 문제이긴 한데 이론적인 개념은 아니죠. 체인지 데이터 캡처에 대한 내용이고 옵티마이저는 아까 봤던 내용. DB 보안 접근성 관련된 거 아까 관련된 거 봤던 거. 3대 요소 기무가예요. 기무가. 보안이잖아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에요. 그 다음에 무결성 아까 배웠죠? 뭐가 있었죠? 참깨도사. 그렇죠? 어떻게 했죠? 선언적 절차적.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키 인덱스 나오잖아요. 프라이머리 키 인덱스 나왔고요. 관리 조인 하나 딸랑 나왔네요. 조인. 나중에 조인은 더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레스트 루프 조인이니, 소트 머지 조인, 해싱 조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 108회 때 볼게요. 응용 안 나왔어요. 관리에서만 3문제 나왔어요.
그것도 동적 쿼리, 다이내믹 SQL에 된 거, 그 다음에 무결성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튜닝에서 최적 SQL 작성하는 것들. 직접 SQL 짜라고 나왔어요. 충격이었어요. 충격. 시험보다 다 충격. 쇼크 먹었던 시험에. 그런데 세 문제밖에 어차피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SQL을 원래 짜셨던 분들은 좋은 문제였죠. MVL 통해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지시하면서 하면은 굉장히 좋았고, 성능에 대한 연기도 한 달락으로 작성했으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7회 때 볼게요. 역시 107회 때 보면은 세 문제. 모델링, 트랜잭션, 그리고 빅데이터의 3V. 원론적인 내용이죠. 이거는 어떤 신기술 쪽이기 때문에 3V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 105회 때 관리 8문제. 준비 안 하면 이제 이럴 때 이제 참 재수없는 케이스죠. 그렇죠? 그렇지만 따져놓고 보면은 기본적인 공부만 하시면은 충분히 나와 있는 것들. 데이터 이관이 이때 나왔어요. 무결성. 방금 봤잖아요.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마이닝, 의사결정 나무. 아까 말했듯이 가지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형성 과정. 뭐 구성 다 한 다음에 가지치고 뭐 거기에 대해 분석,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종속성 정교화, 키, 튜닝 인덱스, 체크 포인트. 이런 것들 위주로 우리가 봤던 어떤 기본적인 위주로 문제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응용에서는 아까 올랩에서 보면 하이브리드 올랩이 나온 거죠. 이런 식의. 그 다음에 104회, 둘, 하나, 102회는 역시 컴싱 안 나오고 세 문제. 컴싱 안 나왔나요? 나왔네요. 아니, 안 나왔네요. 102회 때. 그래서 세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나온 내용들 자체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96회부터 110회까지 분석을 해보면은 최근 10회 정보 관리는 한 11% 유리. 그 다음에 컴싱은 4.5%. 적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최근 5회, 최근 3회는 조금씩 더 떨어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다? 다음 시험에는 한번 또 몰빵 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준비를 항상 하는 거예요. 얘를 보는 이유가 조짐 안 좋다. 그럼 한번 공부해야 되겠네. 이런 형태의 것들로 보시는 거예요. 원래. 보세요. 소프트웨어 공학. 어디 볼까요? 소프트웨어 공학. 쭉 16, 18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조금 의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신기술. DC가 신기술이에요. 뭐 신기술은 워낙 많이 찾았는데 최근에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 신기술들이 조금 출제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DB는 좀 예외인데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고, DB도 관리는 조금 기본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관리를 시험 보실 분들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컴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기본적인 내용만 좀 집중해서 들어가면은 준비가 충분히 될 거다라고 보고요. 관련된 내용들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출제 영역별 보면은 이래요. 대충 뭐 연계나 이건 최근 105에서 110의 영역을 보시면은 모델링 많이 나오잖아요. 모델링, 성능, 튜닝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상으로 보면 다 기본적인 어떤 기본 이론에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고요. 회차별로 좀 빈도 차이가 커요. 나오는 게. 그런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가이드를 드린다 그러면은 여기 저희들이 이번 강의에서 제시해줬던 부분 중에서 기본 영역에 대한 어떤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가이드를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될 수 있으면 해라. 이해 기반은 내 나름대로 아까처럼 설계 논리, 어떤 시나리오 논리를 가지고 머릿속에서 이 토픽이 가져가는 위치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거를 자꾸 반복적으로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는 게 이해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공부를 좀 더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점 봤어요, 별점. 2개 하나 줬어요, 그냥. 그래서 출제 빈도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줬고요. 그래서 기본 학습만 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뎁스 있게 들어가지는 않는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에서 2개 정도, 하나 정도 이렇게 줬고요. 좀 긍정적인 개발하시는 분은 개발자들 아니면 DBA나 DA. 그 다음에 거꾸로 보면은 네트워크 담당자 시스템 엔지니어 분들은 DBMS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렇죠.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싫어서. 근데 개발자들 좋아하시죠. 그 다음에 DBA 좋아하시죠. 이런 분들은 모델러 이런 분들은 좋아하세요. 이런 영역들은 본인 영역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꾸로 봤을 때 이런 영역에 계신 분들은 DB 공부를 조금 더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실무 관련된 내용도 접목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전략을 세운다라 그러면 DB 쪽에 문제가 나오면 나는 딴 사람보다 더 점수를 많이 받을 거야. 내 전략적인 영역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분들이에요. 자기 실무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녹여낼 수 있거든요.
단적으로 제가 102회 때 3교시를 72점을 맞았어요. 아까 보셨죠? 60점이면은 그 통과는 72점을 맞았어요. 한 교시가 72점을 맞았다는 얘기는 다른 교시 다 망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망해도 합격을 해요. 그래서 62점 맞고 평균 62점 맞고 합격을 했어요. 뭐 그런데 딴 데 가서 뭐 50점 맞고 40점 맞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비슷하게 맞긴 했어도. 그런데 그 3교시 문제가 ITO 이관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ITO를 어느 업체에서 갑이 어느 업체로 이관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이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도대체 뭐를 고려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관을 받을까요? 그때 우리 부서의 이슈였어요. 이슈. ITO 쪽으로 어떤 식으로 뺏기는 과정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되게 토의가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딱 걸리면 저는 내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풀어서 썼어요. 알고 있는 이론에 기반해서. 만약에 내가 DB가 강하다. 그러면은 DB를 강하니까 준비하지 말아야지가 아니에요. DB 영역에서 나오는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걔를 쓰는 것 중에서 이론이 아니고 실무에 절목한 문제가 만약에 나올 것 같다. 걔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꾸로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이런 분들 DB 싫어요. 나 DB 싫어요. 방어하는 건데 기본 이론만 가지고 방금 얘기했듯 실무 안 넣어도 돼요. 그냥 기본적인 이론만 가지고 이론이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정도만 붙여도 우리는 방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도 6점을 노릴 수 있는 거고 용어형에서 서술형에서 15점을 노리는 거예요. 6점 15점이면 그렇게 4개 맞으면 60점이고 6점 맞아가지고 10개 맞으면 60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6점 15점이 기준이에요. 저희들은. 안 되면 5점 13점 이렇게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버텨나갈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업무 경험하고 영향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 더 준비해라. 나 잘하는 거니까 준비 안 해도 돼가 아니고 더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방금처럼 8문제 한번 쏟아져 나올 때 합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합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거꾸로이신 분들. 나중에 그럼 네트워크나 이런 보안 쪽에서 이분들이 이제 우위죠. 긍정적 명소고 개발자들 다 부정적이죠. 이제 반대가 되는 순간이죠. 그런 분들도 전략을 잘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그런 관점들로 이 영향도는 좀 생각을 하시고요. 지식 스킬 의견인데 문제가 답안을 쓸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을 녹이고 의견을 반영하다는 건데 실제로 실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 의견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식을 갖다 그냥 서술해서 가는 것들이 좋다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쓰신 거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저 같으면은 자신 있으면은 더 팔아 라고 저는 가이드를 분명히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회차에 그렇게 나오면은 확실히 그 문제에 대한 답은 내가 최고점을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상 문제는 단답형, 서술형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서술형과 단답형에 대해서 5개씩 정의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유사한 내용들을 한 번씩 내용들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 문헌은 이런 데서 참고를 했어요.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고요.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제가 보면 기술사 공부하시면은 자기만의 마음의 표를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제가 가지고 가는 건 극기상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기를 이기면서 나가면 언젠가는 목표에 도달할 거다. 늦더라도 그게 저의 어떤 그거였어요.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이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슬로건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런 것들 하나씩 정해놓고 그래 나는 이 공부를 끝을 내야 되니 그 끝내는 그 시점에 어떤 식으로 내가 돌아봤을 때 하는 게 좋을까? 나의 어떤 슬로건, 나의 어떤 가슴에 가지고 가야 될 어떤 그런 새겨야 될 마음의 어떤 그런 표는 어떤 걸까? 좋은 말은 어떤 걸까? 이런 것들을 하나 정하시고 가시고요. 절대로 시작을 했으면은 포기를 하지 마세요. 포기를 하면은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여태까지 했던 게 의미가 아무것도 없게 되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결론은 갈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포기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수하시고 기업고 따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극단적으로 봤을 때 제 후배 하나가 시험을 봤어요. 지금은 저쪽 공단 쪽에 좀 가 있는데 걔가 59.8로 한번 떨어졌어요. 59.8로. 59.8이면 아시겠죠? 710 몇 점 맞은 거예요. 59.8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게
공부가 이제 힘들 때였죠. 2년 반 넘게 공부를 했는데 자꾸 그렇게 떨어지니 59.8이 떨어지니 이게 아닌가 보다. 이래서 얘가 공부를 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5, 6년 됐어요. 가슴에 또 남는 거예요. 와서. 그때 공부를 계속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남는 거예요. 기숙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형적으로 그런 후회가 항상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선 딱 그어놓고 이제 한번 띵뛰기 한번 한 거예요. 지금 공부하신 거 띵뛰기 한번 한 거예요. 이런 게 있는가 보네라고 딱 보신 거예요. 그렇다라 그러면은 다음 목표는 뭐냐면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정해진 기간을 딱 설정을 하고 2년 아니면 1년 반 목표를 딱 설정하고 이때는 어떻게든지 내가 이 순간에 도달할 거야 라는 거를 좀 세우시고 가시면은 제가 장을 지진다는 얘기는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많이 합격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하시고요. 마저 지금 이제 7주 남으셨죠. 6주 남았나요? 6번 강의 더 들어보시고요. 내용들 더 들어보시고 범위 너무 넓고 아마 좌절하실 거예요.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다 좌절하세요. 그렇지만 다른 기숙사 된 분들도 다 똑같이 좌절했어요. 저도 좌절했어요. 이게 뭐야? 이걸 다 공부하라고? 그렇지만은 하다 보면 하나씩 깨지고 아는 것도 늘어나고 어느 날 전자신문을 봤는데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막 이런 어떤 성취감을 얻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드리고 꼭 좋은 결과 맞을 수 있도록 조금씩 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DB가 8시간 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조금 부족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7시간에 이제 포커싱 돼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꼭 집에 가셔서 가지고 제가 공부하라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한번 했던 거 한번 쓱쓱 보면서 내일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게 있었지, 이건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었지 정도만 해서 전체 지금 나눠드린 그 인쇄물을 가지고 한번 전체를 보세요.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번 쓱 보시라는 얘기예요. 쓱. 그렇게 보시면은 나중에 그거 할 거니까 좀 어떤 얻는 게 있을 테니까 한번 그게 쭉 보시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5시 반에 수업 마치고요. 다음번 6주 그리고 혹시 인연이 되시면은 다음번에 혹시 이제 파워스터디나 이런 거 들어오셨을 때 좋은 어떤 인연이 될 수 있도록 그때 또 얼굴 뵐 거예요. 만약에 들어오시면은 그때 뵐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은 제가 거기 이메일 주소 안 들어가 있나요? 한번 첫 페이지에 이메일 주소 없나요? 있죠. 글로 메일을 주세요.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몇 자 안 되지만 적어서 꼭 답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연락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강의 많이 해봤는데도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번도. 근데 보내주시면 혹시 자료가 있으면 꼭 그렇게 할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